지난 시간에 적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했죠. 그런데 적성이 운명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보충적으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흔히 그 오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오행. 목화토금수. 이것이 그죠? 저는 이제 정해일 날 태어난 정해인. 정이 불입니다. 그래서 정해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미술적 감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미술적 자질이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병에 태어난 사람들, 스티브 잡스, 아주 폰트 이쁘고 애플이라는 것이 사실 미술적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대중 홍보나 이런 광고 마케팅. 병이나 정이 태어난 사람들은 마케팅이나 광고나 뭐 이런 쪽에 하여튼 꾸미는 일에, 미술이 꾸미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하여튼 좀 훅가시하는 거, 부풀리는 거, 그런 쪽에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병과 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있다 보시면 돼요. 기초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목에 태어난 사람, 갑이나 을이 목이거든요. 갑과 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질이 해당되는 게 또 공통된 자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은 이게 나무인데요. 이게 생명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일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의사, 사람의 생명을 다루죠. 갑과 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의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명을 다루는 일뿐만 아니라 가장 어린 나무를 키운다. 그 생명을 다루는 거죠. 자, 어린 묘목을 키우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꼭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 잘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있죠. 바로 교사. 갑과 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교사로서의 자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친다기보다도 잘 크도록 도와주는 거죠. 잘 크도록 도와주려면은 꼭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잘 가르친다는 말 속에는 때로는 야단도 치고 어드바이스도 하고 좀 이렇게 기분도 업 시켜줬다가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생명을 잘 키우는 데 필요하죠. 나무가 막 자라면은 그 나무 키우는 사람들이 가지로 잘라주죠. 따끔하게 자를 때 나무가 아파하겠죠. 그것처럼 이 훌륭한 교사는 엄격한 선생님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선생님은 인자하고 어떤 선생님은 호랑이죠. 그런 선생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자란 학생들이 호랑이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고 또 인자한 분한테 가서는 또 용기도 얻고 갑과 을은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 생명을 다루는 일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보험. 그거 다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거죠. 보험을 통해서 비싼 의료비를 갖다가 이렇게 커버시켜주는. 사실은 금융이라는 것은요, 금융. 기업을 잘하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뭔가 잘하게 하고 이어가도록 하는 일들은 다 갑과 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 자질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수십만 가지 직업이 있지만은 그것들은요, 이런 목화토금수, 갑을병정 10가지 속에 있는 것 속에 또 그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갑의 날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주에 금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또 이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개성이 점점점 이렇게 다양해지는 겁니다. 사주의 종류는 따지면은 50만 가지가 있습니다. 사주의 유형은 50만 가지가 있거든요. 즉 50만 가지의 유형이라는 얘기는 50만 가지의 자질이 있다는 얘기가 같습니다.
50만 가지. 근데 세상 직업은 50만 가지가 더 되죠. 그래서 그죠? 사주만으로 또 그 사람의 자질을 갖다가 다 알아낼 수는 없죠. 그렇지만 50만 가지는 사실은 사주를 잘 보면 50만 가지를 변별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정도 하려면은 상당한 내공을 갖춰야 되죠. 이 사람은 50만 가지 자질 중에 뭐에 해당되겠다. 사실 저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50만 가지 정도에서 분류해낼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이 있죠. 환경. 이 환경 요인을 고려하면은 또 그 경우의 수는 무수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수백만 가지 직업이 있어도 다 그것이 환경 요인과 타고난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DNA거든요. 명이거든요. 사주가 이렇게 경과 신의 날에 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다 공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공학적인. 즉, 엔지니어링 쪽에 다 소질이 있어요. 엔지니어링, 공학,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죠. 모든 방면에 공학 없는 데가 있습니까? 기술, 공학. 이 금의 날에 난 사람들의 특징은 간단히 본질을 말하면 뭐냐면요. 어떤 사물을 갖다가 확산시키는 게 아니고 좁히는 겁니다. 자, 다리를 갖다 만들 때 과학자는 다리에 무슨 뭐 이렇게 원리를 설명하지만 정말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 원리 갖고 만드는 거 아니죠. 정말로 이 어떤 이 언덕과 저 언덕 사이에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충격에 받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져야 되고요. 수많은 공학적인 그 고려 요인들이 있죠. 과학자들은 그거 모릅니다. 과학자 설명을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과학자들은 뭐냐?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증된 기술만이 현실에 통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가능성이, 다리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만드는 기술은 오늘날에서 몇 가지가 좁혀져 있죠. 그렇지만 그 다리도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그 순간순간 공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창의성과 기술이 집약돼서, 자, 기술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요. A를 갖다가 하지 않고 B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즉 뭐냐? 대안을 좁혀가는 겁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을 골라내는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경과 신의 사람들은 좁히는 사람들입니다.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요. 우리나라가 축구 참 국력을 기울여서 축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럽에 비해서 못하죠. 유럽의 월드컵은 사실 우리나라가 아시아가 나간 건 농어촌 전형이죠. 사실상 특혜를 주는 거죠. 정말 모든 나라가 다 나와서 예선을 치른다면 우리 월드컵 못 나갈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럽에 수십 개 나라가 나오면 다 우리보다 약한 나라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유럽이라는 곳이 금의 지역이에요. 자, 축구 골대는 이렇게 좁혀져 있죠. 공을 갖다가 좁혀서 어느 지역에 차 넣는 거죠. 이 좁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기본 한국의 특성은 갑의 나라라서 갑은요, 펼치고 뻗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슛을 하면은 펼치는 슛을 해요. 유럽 애들은 좁히는 슛을 하죠. 아주 정밀한 슛을 하죠. 우리는 차면 하늘로 올라가고, 뭐, 그죠? 무한대로 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가 사실 저는 옛날엔 잔디구장이 없어서 못한다,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축구가 아시아인들은 목의 기운이 강합니다. 일본이나 우리는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축구를 하지만, 참, 그죠? 결과적으로 뭐, 졌지만 졌질만 했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게 되는 게, 우리가 성격이 펼치는 성격이지 좁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또 금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마무리를 잘합니다. 마무리가 좁히는 거거든요. 꿈이 많으면 마무리가 안 되죠. 마무리는 뭐냐면 뭔가를 포기할 때 이루어지는 게 마무리죠. 자, 이거 버려. 자, 이 단계에서는, 끝내기 단계에서는, 자, 저거 포기해. 다
단을 내리고 다 버릴 때 좁히는 거죠. 그래서 경과 신의 사람들은 좁히는 일, 마무리에 능합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마무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가령 그런 사람이 홍보를 잘한다 하면 병이라 할지라도요. 정작 마지막에 가서 어떤 광고안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이 사주에 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마무리를 할 수 있죠. 아이디어는 많고 막 창의적인데 펼치기만 하면 어느 세월에 기한데 일을 끝냅니까?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팀장이나 누군가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일 끝냅시다. 이게 클로징 단계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홍보에 능한 일 태어난 날이 병화일지라도 정화일지라도 마무리할 때는 금의 성격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주 속에 불의 날에 태어났지만 사주 속에 보면 금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50만 가지는요. 태어난 날은 10가지에 불과하고 오행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의 자질과 적성은 50만 가지가 있습니다. 사주를 8자로 만들어지는 그 베리에이션 경우의 수가 50만 가지거든요. 대충. 그걸 읽어내면은 그 사람의 자질이 나오죠. 처음에 이걸 배워서 척척 알아낼 수는 없지만, 크게, 그죠? 이렇게 좁혀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50만 가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저는요, 내 자녀의 생일을 보고, 내 자녀가 갑을병정 중에서 어느 날짜에 태어났다는 것만 알아도 그 자녀의 어떤 지도할 때, 적성을 개발해 줄 때 사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만 알아도요. 자, 내 자녀가 금이라 합시다. 자, 신금이라 합시다. 최근에 그 유럽에서 댄스 음악으로 엄청나게 떴다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돌연 사망한 아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음반 기획자이자 가수가 있죠. Wake Me Up이라는 노래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좋아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아비치에 태어난 날이 신금입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음악을 했냐면요. 컴퓨터를 다루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음악을 작곡하고 처리하는 걸 배운 겁니다. 이 친구는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좁히는 걸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컴퓨터가 다 코드로 해서 그죠? 이게 자꾸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자꾸 세부 항목을 줘가면서. 공학적인 마인드. 여러분들 어떤 자동차 사시면 매뉴얼이 있죠. 그죠? 저 같은 경우 매뉴얼 보면 안 읽습니다. 매뉴얼을 읽어도 재미있고 그것이 이해가 간다. 그 양반은 공학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겠죠.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융통성이 별로 없습니다. 좁히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좁히는 거죠. 내 자녀가 신금이다. 그러면 공학적인 마인드가 있다. 거기에 음악성을 뜻하는 게 있다. 그렇게 결합되다 보면 그 사람의 자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드리죠. 맞아. 자, 목을 했고, 불을 했죠. 목화, 금. 그럼 토와 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죠. 또 혹시 안 하면 섭하실까봐 제가 좀 마저 얘기를 끝내죠. 자, 토인 사람. 토는 갑자을축, 갑을 병정해서 두 가지입니다. 무와 기입니다. 물은 임과 개입니다. 자, 내 자녀가 무나 기, 임이나 개다. 그러면 벌써 그 친구의 적성이 크게 드러나 있습니다. 무나 기는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토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뭐를 모으는 겁니다. 모을 집.
사람을 모아놓고 할 때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죠. 모임을 갖다가 주선할 때 모임을 유지하려면 총무가 중요하죠. 총무가 열심히 연락하고요. 정치라는 게 뭐냐면요. 숫자 싸움이거든요. 정치가 뭐냐. 옳고 그름은 뭐 다 포장해 만들어내면 되고요. 어쨌든 표를 많이 받는 자가 이기는 싸움 아닙니까? 정치는. 정치는 결국 표 싸움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이 토에 해당된 사람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무토입니다. 정치인의 80%는 사주가 무토나 기토라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인 사람들이 모아서 하는 일을 잘해요. 개성이 뚜렷하고요.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 잘 못합니다. 가치관이 뚜렷하다는 얘기는요. 다른 사람과 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가치관을 갖다가 강하게 주장하려면 남과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토인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을 자기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비하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원하는 바를 자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정책적 이슈로 만들고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정치가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가치관을 캐치하는 거죠. 필요로 하는 것을. 토가 잘합니다. 토인 사람들은요, 크게 보면 정치가도 많지만 토인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통업입니다. 유통업의 본질은요, 사람 장사입니다. 자, 보험 모집인을 갖다가 팀을 만든다. 뭐, 네트워크를 한다. 하여튼 사람을 모아서 하는 일에는 다 이 토가 능합니다. 이 세상은요, 공학자도 중요하고, 뭐, 기획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모아 끌어들여서 일을 하게끔 조화시켜서 서로 불만이 많은 것을 서로 이렇게 절충시켜가면서 달래가면서 일하는 사람. 그게 바로 토입니다. 이 토에 대해서도 그죠? 태어난 날이 토다.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흔히 사회성이 좋고 여러 사람들의 원하는 바를 캐치하는 이 감각이 남다릅니다. 자, 적성을 개발할 때 학교에서 사람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뭐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건 없죠. 공부는 잘 못했으나 사회에 나가면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시간이 뭐 됐으니까. 물인 사람들은요, 대표적인 것이 물은 가라앉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깊이 가라앉는 거. 물인 사람의 특성은요, 뭐 많은 게 있지만 심리적인 파악이 뛰어납니다. 또 하나 물인 사람들은요, 음악과 관련이 많습니다. 음악은 귀로 듣거든요. 근데 귀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 사주에 보면 물이 좋습니다. 물의 날에 태어났거나. 그래서 심리학자라든가 또 그죠? 어떤 사물을 갖다가 좀 추상화시킨다든가 철학자라든가 이 물에 해당되는 직업 중에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뭐 고기 잡는 어업도 물과 관련이 되지만 그건 너무 1차원적인 얘기고요. 물과 관련된 적성에 수많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심리, 대중의 심리를 이해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개개인의 심리를 갖다가 아주 근원에서 이해한다든가. 그래서 흔히 말하는 탐정, 수사하는 사람들, 경찰 중에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잘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사주가 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람의 태어난 날만 봐도, 자녀들의 태어난 날만 봐도
크게 테두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죠? 50만 가지를 분별해내는 건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 요령이 있습니다. 해가는. 그래서 오늘은 그죠? 적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